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국뽕 넘버원 TV입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2026년 새해 첫날 아침부터 전세계 경제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블룸버그, 로이터, 파이낸셜 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세계 4대 경제 매체가 일제히 한국발 뉴스로 도배가 됐습니다. 제목은 하나같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대만 제치고 반도체 투자 세계 2위 등극.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십니까? 30년 넘게 우리가 넘보지도 못했던 대만 TSMC의 아성을 대한민국이 드디어 무너뜨렸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겁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벌어들일 영업이익이 무려 20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30년 동안 꿈도 못 꾼 성과를 대한민국이 단 1년 만에 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세계 2위. 겉으로 보면 그냥 숫자 하나입니다. 하지만 반도체 업계에서 이 2위라는 숫자가 갖는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여러분, 반도체 장비 투자 규모 세계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인텔을 필두로 한 미국 기업들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중국도 아니고 일본도 아니고 유럽도 아닙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반도체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대만이 확고한 2위였다는 사실입니다. TSMC라는 거대 공룡 기업이 버티고 있던 그 자리를 우리가 빼앗아 온 겁니다. 이건 단순한 순위 변동이 아닙니다. 글로벌 반도체 판도가 완전히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탄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습니다. 300억 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40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게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025년에 반도체 장비에만 쏟아부은 투자액입니다. 여러분, 40조 원이 어느 정도 규모인지 감이 오십니까? 우리나라 국방 예산이 약 60조 원입니다. 단 2개 기업이 국방 예산의 3분의 2에 달하는 돈을 반도체 장비 구매에만 사용했다는 겁니다. 이건 투자가 아닙니다. 전쟁입니다. 미래를 건 생존 전쟁입니다. ASML의 최첨단 EUV 노광 장비 한 대 가격이 2천억 원이 넘습니다. 우리 기업들은 이런 장비를 수십 대씩 사들이고 있습니다. 대만이 주춤거리는 사이, 중국이 미국 제재로 발이 묶인 사이, 일본이 과거의 영광에 취해 있는 사이, 대한민국은 미친 듯이 돈을 쏟아부으며 미래를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세계 2위라는 타이틀입니다. TSMC, 타이완 세미컨덕터 매뉴팩처링 컴퍼니. 이 이름만 들어도 전 세계 반도체 업계가 고개를 숙이는 절대 강자였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칩을 만드는 곳, 엔비디아의 GPU를 생산하는 곳,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60%를 혼자 차지하는 괴물 기업입니다.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TSMC는 반도체 장비 투자에서도 확고한 2위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TSMC는 투자 속도를 늦췄습니다. 왜일까요? 미국 애리조나 공장 건설에 올인하면서 본토 투자가 줄어든 겁니다. 거기다 중국과의 지정학적 리스크, 대만 내부의 전력 부족 문제까지 겹치면서 TSMC는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 틈을 우리가 파고들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는 단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TSMC가 투자를 줄이는 순간 우리는 오히려 투자를 2배로 늘렸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역사적인 역전이었습니다. HBM. 이 세 글자를 이해하는 순간 여러분은 왜 한국이 AI 시대의 주인공인지 알게 될 겁니다. HBM은 하이 밴드위드스 메모리, 우리말로 고대역폭 메모리입니다. 쉽게 설명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는 일반 메모리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챗GPT 같은 AI를 돌리는 슈퍼컴퓨터에는 차원이 다른 메모리가 필요합니다. 바로 HBM입니다. 일반 메모리가 2층짜리 단독주택이라면 HBM은
100층짜리 초고층 빌딩입니다. 메모리 칩을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서 데이터 처리 속도를 수십 배 끌어올린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AI가 학습하고 생각하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게 바로 HBM입니다. 그리고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전 세계에 단 두 곳뿐입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입니다. 그런데 미국 마이크론의 점유율은 고작 20% 남짓입니다. 나머지 80%는 누가 차지하고 있을까요? 70%.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전 세계 HBM 시장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입니다. 여러분, 이 숫자가 얼마나 무서운 숫자인지 아십니까? 글로벌 시장에서 70%를 장악한다는 건 사실상 독점이나 다름없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SK하이닉스가 약 50%, 삼성전자가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합치면 70%입니다. 나머지 30%는 미국 마이크론이 간신히 버티고 있는 수준입니다. 중국은 아예 만들지도 못합니다. 일본은 이미 오래전에 포기했습니다. 대만 TSMC조차도 HBM은 생산하지 못합니다. 오직 한국만이 이 기술을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SK하이닉스의 점유율이 40%대였는데 2025년에 50%를 돌파했습니다. 삼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한국의 기술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잡는 게 아니라 오히려 격차가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젠슨 황, 엔비디아의 창업자이자 CEO입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는 기업인 중 한 명입니다. AI 붐을 타고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은 3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초거대 기업입니다. 그런데 이 젠슨 황이 1년에 몇 번씩 한국을 찾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HBM 때문입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H100, H200, 그리고 곧 출시될 B100과 B200. 이 모든 칩에는 HBM이 필수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HBM을 만들 수 있는 곳이 한국밖에 없습니다. 젠슨 황은 SK하이닉스 이석희 사장을 만나기 위해 직접 한국에 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경영진과도 정기적으로 미팅을 합니다. 왜일까요?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이 HBM 공급을 끊으면 엔비디아는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합니다. 전 세계 AI 산업이 멈춥니다. 챗GPT도 멈추고 구글 바드도 멈추고 메타의 AI도 멈춥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진 힘입니다. 기술력이 곧 국력입니다. 200조 원. 이 숫자를 들으면 대부분 사람들은 감이 안 옵니다. 너무 큰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25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이 약 677조 원입니다. 200조 원이면 국가 예산의 거의 30%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현대자동차, 포스코, LG전자, 롯데, 한화 이 5개 대기업의 영업이익을 전부 합쳐도 200조 원이 안 됩니다. 그런데 단 2개 기업,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이 금액을 벌어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실적이 아닙니다. 국가 경제 전체를 바꿀 수 있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영업이익이라는 겁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수하게 남는 돈이 200조 원이라는 뜻입니다. 2023년만 해도 반도체 업황이 최악이어서 두 회사 모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2년 만에 200조 원입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 산업의 파괴력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1990년, 그때 세계 반도체 시장을 지배한 나라가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바로 일본입니다. NEC, 도시바, 히타치, 후지츠. 이 4개 기업이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80%를 장악했습니다. 미국은 일본이 무서워서 반도체 협정까지 맺어 일본을 견제했습니다. 그때 일본은 세계 최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3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일본 반도체 기업들은 어디 있습니까? 키옥시아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나마도 점유율은 한 자릿수입니다. 일본은 지난 30년 동안 반도체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990년만 해도 우리는 일본의 뒤를 쫓아가는 후발주자에 불과했습니다. 삼성도 SK도 일본 기술을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세계 1위입니다. 일본은 추락했고 한국은 정상에 올랐습니다. 일본이 30년 동안 잃어버린 것을 한국은 30년 만에 모두 얻었습니다. 이게 바로 대한민국의 저력입니다. 200조 원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단순히 삼성과 SK 직원들만 배부른 게 아닙니다. 반도체 산업은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삼성과 SK의 부품을 납품하는 중소기업만 수천 개가 넘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유지보수하는 업체, 화학약품을 공급하는 업체, 물류를 담당하는 업체까지 합치면 수만 개 기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00조 원의 이익이 발생하면 이 모든 기업들이 혜택을 봅니다.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청년들의 취업 기회가 확대됩니다. 그리고 세금입니다. 200조 원 중 상당 부분이 법인세로 국고에 들어옵니다. 그 돈으로 복지 예산이 늘어나고 인프라가 확충됩니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겁니다. 실제로 2024년 반도체 호황기에 정부 세수가 급증했습니다. 2025년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연구개발 투자도 증가합니다. 삼성과 SK는 벌어들인 돈의 상당 부분을 다시 R&D에 투자합니다. 그 과정에서 대학과 연구소의 지원금이 흘러 들어갑니다. 미래 기술이 개발됩니다. 이게 바로 선순환 구조입니다. AI 시대.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기술 혁명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챗GPT가 등장한 지 불과 2년밖에 안 됐지만 세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아마존, 테슬라. 전 세계 모든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미친 듯이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AI의 심장부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한국산 HBM입니다. AI는 HBM 없이 작동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알고리즘을 개발해도 아무리 많은 데이터를 모아도 HBM이 없으면 AI는 단 1초도 학습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소프트웨어를 지배한다고 해도 그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하드웨어는 한국이 만듭니다. 중국이 아무리 AI 굴기를 외쳐도 HBM을 만들지 못하면 소용없습니다. 일본이 과거의 영광을 되찾으려 해도 이미 게임은 끝났습니다. AI 시대의 진짜 주인은 기술을 가진 자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가진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는 AI 시대의 문지기입니다. 우리가 문을 열어줘야 세계가 돌아갑니다. 202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반도체 강국을 넘어 AI 시대의 절대 강자로 우뚝 섰습니다. 불과 70년 전 우리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선조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교육에 투자했고 기술을 배웠고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의 대한민국입니다. 이제 전 세계가 우리를 부러워합니다. 일본은 후회하고 있고 중국은 따라잡으려 안간힘을 쓰고 있고 미국조차 한국과 손잡으려 합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최고이기 때문입니다. 200조 원은 시작일 뿐입니다. 앞으로 300조, 400조도 가능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더 나은 세상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식이 기뻤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자부심을 마음껏 표현해 주십시오.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자랑스러운 하루입니다. 2026년 대한민국이 세계를 이끌어갑니다. 감사합니다.